자, 여러분, 확인 설명서 1강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3강 확인 설명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 여러분, 이게 확인 설명서 그 표지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특이한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확인 설명서에 들어와 왔다는 거.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도 중개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띄워보면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은 주거용 확인 설명서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근거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띄고 있죠. 그러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납세, 지방납세, 그 밖의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발급받아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들한테 우리가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 자료 등을 제시를 하고 또 보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상 물건에 대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뢰인이 가져오질 않아서 그러면은 그 내용을 거기다 기재를 해주면 되지만은 한 방에 그 확인 설명서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이런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위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 대한 사항을 발급, 열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며 물건의 현장 답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 인지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아래 10에서 14가지 사항에 대한 10번에서 14번 사항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각 항목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함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고 불응시는 그 설명과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자,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서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여러분 건축물 방향은 그냥 내 상상 속의 방향이 아니고 반드시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돼요. 이 건축물의 방향을 체크를 안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인 경우에는 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실 주 방향을 직접 가서 방향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접 가서 내가 거기에다 체크를 해주면 돼요. 오른쪽 발코니 기준, 가장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하자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 사실관계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이와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중요한 것은 공부상 지목은 여기다 체크를 해주고 실질적으로는 현장 답사를 했더니 뭐로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걸 체크를 해주고 자 전용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체크해주고 중공연도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을 띄우거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상 용도를 실제 용도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외로 이 방향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이것은 생략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등록관청에서 수시 점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이런 것도 위반 내용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 부분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은 표제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 없음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 등급 내용을 바로 그대로 사실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 등급의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습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수탁자 및 신탁 건물의 신탁 원부 번호를 적고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 또는 승낙,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 그 밖의 요건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적어준다. 그 다음에 공동담보가 있는 경우 공동담보 목록을 확인해서 채권 최고액 등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적고 설명해야 합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신탁 등기된 매물은 임대차 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신탁사도 책임은 안 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중개사고가 상당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매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탁 등기된 매물을 임대차 하는 경우는 여러분 선배나 특별히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권리관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기재되는 내용은 여러분의 신분증에 나오는 지금 사실 거주하고 있는 그 주소를 적는 것이 아니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어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저당권이라든가 등기된 임차권 같은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것만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는 실제 권리관계 같은 경우는 확인설명서 10번에 나와 있는 그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 요거는 시군구 조례에 따르고 그 밖의 내용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 내용을 적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이러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건폐율 상한하고 용적률 상한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떼어서 나오는 그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상한 요율을 적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경 모르면은 등록관청에 전화해서 우리 지역의 상한율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든가 도시군 관리 계획, 그 다음에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요런 거는 토지 이용 계획서 또는 부동산 종목 공부 시스템 확인을 통해서 시리얼이라고 그러죠.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빠뜨리는 것이 없게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가장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임대차 확인서로 가름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 여부를 표시한다. 나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국세, 지방세, 체납증명서 제출 또는 열람에 동의했는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신경 써라 하는 내용입니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근저당 설정 당시 선순위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 물건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 그 기준을 적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물어봐서 등록되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살펴볼까요? 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했으면 제출했다고 체크를 하고, 제출을 안 했으면은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면은 여기다 체크를 하고, 체크를 했으면 임차인한테 요런 권리를 설명했습니다라고 강조해서 체크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도 전세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많다 보니 이 부분을 꼼꼼하게 단계별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체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입세도 확인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했느냐 또는 미확인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집주인이 살고 있느냐, 해당 사항이 없다, 매매라든가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소액 임차인 범위는 얼마고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고 요거를 체크해 주라는 건데, 가장 포인트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라든가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최우선 변제금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뢰인이 민간임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이런 부분은 매매를 진행할 때 또는 임대차를 할 때 계약갱신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해당이 없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동의서하고 신분증 4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실무에서 아예 임대인의 동의서를 만들어 놓고 임대인이 준비한 서류를 발급해 오지 않는 이상은 임대인의 동의서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보해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확인 설명을 충실히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임대차 확인 사항에 임대인의 열람 동의 받는 방법 해가지고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별도 동의서가 필요하고, 지방세 열람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되고, 국세도 마찬가지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 사무실에 책상 앞에 붙여놓는 것이 바로 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당시 그때 기준으로 1990년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이런 것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가입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안 했을 경우는 들어오는 임차인이 허그에다가 주택보증공사 허그에다가 혹시나 모르니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증금을 온전하게 지키십시오라고 공고를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통상 우리가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서 신고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우선 변제금은 설정 당시, 그때 당시에 소액 임차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관련법의 연역과 단기 임대주택의 제도의 묘 문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2025년 6월 4일 날 단기 임대가 6년 이상, 장기 임대는 10년 이상으로 개정이 됐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나? 종합부동산에서 합산을 배제를 해주고 살고 있는 주택에 비과세를 해줍니다. 특례를 주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한다. 이렇게 당근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다 했으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확인사항을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해가지고 임대인 서명, 그 다음에 임차인 서명,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공동으로 했을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 둘이 다 들어가야 된다. 확인설명서에는 서명하는 부분이 있고 서명이나 또는 날인이 있고 민날인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서명, 민날인 다 하셔도 다 하는 습관을 갖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에 입지도건입니다. 입지도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그래서 도로가 하나가 접혀져 있으면은 그 하나의 도로 길이를 체크를 해주면 되고, 두 면이 접혀져 있으면은 둘 다 거리를 해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버스 정류장 몇 분, 차량으로 몇 분. 아까 우리가 사례를 본 게 있지요. 도보로 몇 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차량으로 10분이다 라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걸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줘서 아까 과태료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주차장이 있냐, 공동 주차장을 쓰느냐, 주차장이 없으면 없다. 그 밖에 주차시설이 어디에 있다. 요 내용을 체크를 하라 이거예요. 등록관청에서는 이런 체크가 빠져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각 칸마다 체크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교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초, 중, 고, 대학교는 없지요. 요 내용은 이렇게 해서 도보로 몇 분.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조금 넓게 적용을 합니다. 분쟁이 좀 없게끔 해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통해 확인한 월평균 관리비를 산출해서 기재, 관리비 내역서 그 영수증 가져오라 해서 그 내용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1년간 자료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제출한 증빙 자료에 한해서 월평균 관리비를 산출해서 기재를 하라. 그런 내용을 빠짐없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관리비 내용을 임대인이 잘 모른다. 그런 경우는 K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해당 매물에 관리비 1년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 칸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가 총액 금액, 총 얼마, 요거 체크를 해주고, 총 얼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월 평균 관리비를 기초로 해서 줬고, 거기에 전기료가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수도료가 포함이 되는지, 인터넷이 체크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관리비 부과 방식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은 임대인이 직접 부과하느냐, 그 밖에 다른 부과 방식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체크하고 기재를 해주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선호 시설입니다. 비선호 시설은 있냐 없냐, 아까 얘기했죠. 매물의 1km 이내에 있냐 없냐를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특이할 것은 주거용과 토지만 이 비선호 시설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사례를 들어보면은 1km 이내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그거를 체크를 안 해줬다고 의뢰인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과태료 250만 원 받는 그 사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얼마에 지금 거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예정 금액이나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할 땐 금액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고, 거래 예정 금액이 얼마였는데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얼마 조정됐다 그러면 그 조정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완성하시면 돼요. 그렇게 적고,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공시지가 또는 건축물의 공시가격 등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가격 또는 공시가격을 적는다. 임대차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다. 매매일 때만 그 내용을 확실하게 기재를 해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아까 얘기했죠. 취득세 기본적으로 몇 프로, 농어촌 부가세 몇 프로, 지방교육세 몇 프로라고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분석해서. 이럴 때 다주택자인 경우는 취득세 8% 또는 12%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물어보고 주택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르면은 그 내용을 실제 권리관계라든가 별지를 사용해서 그 의뢰한 내용을 적고 기재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결정 기준은 주택 보유수, 주택 소재지, 또 기본소율, 중과세율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물어보고 대응을 하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를 취득한 경우 개인은 1주택자일 경우는 1에서 3%, 2주택자인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8%, 비조정은 1에서 3%, 3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은 12%, 비조정 지역은 8%, 이렇게 세율이 정해진다는 걸 꼭 명심하고 여기 그 내용을 기재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0.1%, 기본세율 같은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는 0%, 6억 원 이상과 또 9억 원 이하 여기에 따라 부가세도 차등 적용된다는 거 확인하고 기재를 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이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법정지상권, 유치권, 임대차,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소유권 변동 여부, 도로 조명 허가 여부 및 권리 의무 승계 대상 여부 등을 적습니다. 통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적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이라든가 다른 매물을 적을 경우는 상당히 별지를 사용할 정도로 이 부분에다가 많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소방 같은 경우는 단독경보용 감지기,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단독경보용 감지기라는 것을 있나 없냐 반드시 체크를 해주고 있으면 몇 개가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줘야 지도 단속을 안 받는다 이해하시면 되고,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비상벨과 소화전이 있나 없나 있으면 몇 개 이 부분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 난방 방식 및 보일러 연료 공급 이렇게 했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도 발코니 이런 부분에 보일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사용 연한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돼 있을 경우는 거기에 있는 스티커가 잉크가 발효돼 가지고 확인을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통상 보일러는 8년에서 한 10년 정도면은 사용 연한이 제로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하여간 확인되는 대로 그 사항을 체크를 하고, 확인이 불가하면은 확인 불가라는 요 사항에다가 체크를 해줘라 이 말입니다.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시설물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적고, 가정 자동화 시설 등은 그 설치가 있냐 없냐를 꼭 물어보고 기재를 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벽면, 바닥면, 균열, 누수 있음 없음.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자료 내용이 부족하다 그러면 별지를 사용해서 충실하게 기재를 해줘야 우리가 다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 환경 조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빠뜨리면 안 돼. 일조량 그러면 풍부하면 풍부하다, 보통이면 보통. 통상적으로 보통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죠. 진동도 보통. 나중에 누구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너무 정확하게 적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 상당히 이 현장 안내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선은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했으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신분 고지를 했나 여부를 채택을 하고,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 중개보조원이 창피하니까 저분은 개업공인중개사고
중개보조인인 제가 고객님을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안내 신분을 고지했냐 안 했냐 요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거 체크해서 미리 알려야 된다. 미리 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명확하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는 통상적으로 잔금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가급적이면 계약서 작성하는 날을 체크를 하시면은 중개보수를 깎이는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거는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은 잔금이 완료되는 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요일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그 요일표대로 초과 보수를 받지 않고 요일표대로 받기만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경우 그 이내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1,000분의 5, 1,000분의 4 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걸 알고 이대로 받아라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확인 설명서를 다 설명을 했으면은 매도인, 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했으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 반드시 해야 되고 빠뜨리면 안 된다. 특히나 의뢰인한테 주는 것은 빠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사무소에서는 법인도 마찬가지로 주된 사무소에는 대표자만 그 다음에 소공이 했을 경우는 함께 분사무소는 책임자 소공과 중개했을 경우는 책임자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래질서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학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